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8월 19일 방송이고요. 오늘 코스피는 0.52% 상승 마감, 코스닥은 2.31% 나란히 어제의 어떤 급락에 대한 일단은 반등으로 마감을 하는 상황이고요. 이게 지금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끌어질지 탄력 좋게 바로 낙폭 부분을 회복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제 방송에서 뭐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이 상승 추세, 상승 파동 안에서의 잠시 우리가 뭐 당연하게 겪고 넘어가야 하는 조정이냐, 아니면 어떤 뭐 대세 상승 추세의 끝자락이냐, 곧 폭락이 올 것이냐, 뭐 이 두 가지의 의견에서 뭐 저에게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당연히 뭐 조정 쪽에 무게를 충분히 더 두고는 있지만,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이때처럼 이때 급락이 좀 나오고 나서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이제 하락했던 하락폭을 전부 이제 회복하면서 빠르게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는데, 이번에는 6월달에 이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왔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바로 회복하기보다는 위아래로 좀 흔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,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. 지금이 어떤 시장의 조정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이유는, 일단은 어떤 뭐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어떤 패닉의 분위기가 오는 게 아니었고요. 우리 증시만 자체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공포감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안에서는 조금 과매도가 나온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고, 어제의 어떤 증시의 분위기는 마치 우리가 코로나 폭락장을 겪기 전에 약간 그 초반 분위기, 그때 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조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고요. 두 번째는 뭔가 좀 이상조짐이 발생이 되려면 환율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, 뭐 전혀 환율은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, 뭐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모습은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앞으로도 보고 있습니다. 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렇게 완전히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좀 아닐 수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좀 훌훌 털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물론 반등세가 내일까지 이어질지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, 혹시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,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어떤 확산세가 좀 수그러드는 것들, 장이 좀 진정되는 것들 좀 참고해 가지고요. 그 다음에 좀 현금을 좀 늘려놓고 있다가 추후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제 저희 리딩반은 오늘 매매가 좀 없었고요. 신규 종목으로 뭐 어제 이제 시장이 투매가 나왔을 때 물론 공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좀 써서 신규 매수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,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첫 투매 개념으로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자리는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 이 정도 구간에서 뭐 신규 진입을 하면 훨씬 더 좀 안전한 자리는 맞죠. 물론 어제도 뭐 좀 매력적인 자리일 수는 있겠지만,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 좀 높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제 좀 참았습니다. 근데 오늘 바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, 뭔가 반등의 자체가 이렇게 이제 좀 기술적 반등으로 나왔다가 죽을 것 같은 모양새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, 뭔가 좀 뭐 개인적으로는 내일까지는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제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조금 신규 매수를 한 면이 있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매매가 좀 없었습니다.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면, 어제 이제 가장 핫했던 테마인 코로나 관련주에서 온라인 교육주가 강했고요. 그 다음에 마스크주,
그 다음에 음압병동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GH 신소재만 약간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었고, 테마적으로는 뭐 손세정제 쪽이 반등이 좀 있었고요. 이렇게 3개 정도가 이제 코로나 테마로서 어제 이제 시세를 냈고, 일단 단연 제일 먼저 움직였던 온라인 교육 관련주인 YBM넷이 지금 뭐 대장으로는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제 격상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어제 오후에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이 상당히 어떤 급등세를 보였었고, 2단계가 발표가 되었고, 요게 이제 코로나 테마를 시장에서 상당히 좀 그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줬던 재료이기 때문에, 이 다음은 이제 뭐 한 3단계 격상이 되느냐 마냐를 놓고 또 이제 재료로서 움직임이 이제 나올 텐데요. 오늘 오전에 이제 뭐 장 시작 전에 정세균 총리가 뭐 3단계 격상까지는 아직은 좀 요건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발언을 하면서, 어제 뭐 상한가 갔던 YBM넷도 그렇고 웰크론도 그렇고 비롯해서 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거의 뭐 개파락 시작을 좀 하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. 일부 이제 YBM넷이나 웰크론, 뭐 GH 신소재를 비롯한 뭐 대장주 말고는 오늘 상당히 좀 다들 음봉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가운데서 이제 뭐 교육주인 YBM넷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뭐 2학기 전면 등교는 철회하는 걸로 결정이 좀 지어졌고요. 9월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3분의 2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해달라고 발표가 있었고, 그 다음에 30일까지는 이제 수도권에서 300인 이상 대형 학원들은 운영을 좀 중단하는 여부를 발표가 또 있었기 때문에, 원래 예전에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그 이벤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. 재료적으로 이때 당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2시에 뭐 등교 관련해서 발표를 앞두고 급등을 했다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급락을 하는 패턴을 사실은 계속 좀 반복을 했던 종목이라서, 혹시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좀 홀딩을 하신다든가 매매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요. 근데 뭐 이번에는 뭔가 좀 이렇게 발표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랑은 좀 다른 패턴을 보였던 것 같고요. 이 종목의 좀 키포인트는 이 10,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섰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관점이라고 보고요. 보통 이런 어떤 특히 테마주가 더 그렇죠. 10,000원 이하에서는 상당히 그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될까요?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 10,000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넘어서는 순간 비교적 움직임이 10,000원 이하에 있을 때보다 상당히 좀 깔끔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. 예를 들면은 뭐가 예를 들면 좋을까요?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때 보시면 제일 처음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되었을 때의 신풍제약의 움직임입니다. 야, 또 10,000원 아래서의 움직임이 이랬거든요.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. 이때 당시에는 또 이제 뭐 공매도도 상당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랬지만, 뭐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매매를 할 때 갖는 팁이라서 뭐 보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, 어떤 그 대시세를 내는 종목들의 어떤 습성을 보면 10,000원 이하에서는 상당히 움직임이 좀 지저분하게 가다가 10,000원을 좀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비교적 그 움직임이 좀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매매를 하면서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YBM넷도 제가 뭐 이제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지켜봤는데, 예전에 비해서 얘도 뭐 그렇게 움직임 자체가 되게 매너 있고 심사적이다라고 하기엔 좀 힘든 종목이었는데, 비교적 나쁘지 않다 움직임이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. 일단 뭐 10,000원, 11,000원 가격대를, 10,000원은 일단은 돌파 후에 안착을 시켜놨고, 그 다음 뭐 이제 저항대인 11,000원 구간은 뭐 종가상 한번 안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, 며칠 더 이제
뭐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전부 다 사실은 뭐 재료 자체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매일 이제 오전 10시에 발표가 되는데, 매일 10시마다 조금씩 어떤 그 파동이 있을 수 있고, 발표 내용에 따라서 그날의 뭐 주도 섹터가 또 한 번 된다거나 아니면은 잠깐 좀 뭐 반등하고 만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방역이 상당히 잘 돼서 확진자도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뭐 치료제를 제외한 또 나머지 테마들은 이 전처럼 힘을 조금 잃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계속해서 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뉴스를 체크하면서 매매하고 뭐 보유하고 홀딩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랑 비교적 별개로 좀 계속해서 강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이제 치료제라고 보고 있고요.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뭐 코로나 치료제 안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소테마들이 있는데, 가장 좋게 보는 거는 혈장 치료 테마 쪽이지 않나, 가장 믿음을 갖고 매매를 또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고, 지금 뭐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뭐 녹십자, 시노펙스, 일신바이오 이렇게 셋이서 좀 돌아가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. 그래서 가장 초반에는 녹십자가 좀 잘 달리다가 그 다음에 시노펙스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고요. 그러고 나서 시노펙스가 좀 시세를 내고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니까 일신바이오가 이제는 대장으로 좀 치고 나왔었죠.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일신바이오가 대장으로 보여지고요. 뭐 이제 어제도 제가 뭐 이거를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댓글로 또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는데,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됐건 시장이 어저께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면서 저도 매매를 했어요. 근데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모습이 되어서 좀 아쉽다라는 표현이었고, 얘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 채우면서 바로 좀 상승이 나오려면 한 6,000원 정도는 종가를 지켜주고 몸통이 마무리되면 좋았을 텐데,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서 아쉽다라는 제가 표현이었죠.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, 얘는 여기 상한가 나오고 첫 눌림이 발생이 되었던 이 가격대를 깨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흐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여기를 깨면 11선 눌림목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,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던 겁니다. 제가 뭐 혈장 주들은 가장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대로 죽을 겁니다라는 멘트를 제가 뭐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생각은, 일신바이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이 또 이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렇다면은 그 다음 바통은 녹십자 같은 경우는 물론 시세를 계속 지금까지도 많이 냈지만, 뭐 일신바이오나 시노펙스처럼 급등을 하는 개념보다는 초반에 좀 이제 급등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세를 가지고 상승을 이어오고 있었는데, 녹십자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혈장 치료제 주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있어요. 그 다음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SK 형제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. SK 디스커버리, 뭐 SK 케미칼, 좀 다른 치료제주들 핫하게 움직일 때 비교적 조금 조용히 좀 잘 조정받는 기간을 가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자리도 괜찮고요. 한번 지켜볼 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, 좀 이제 보고 있는 게 대웅이라는 종목인데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나 뭐 종목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목 자체가 끼도 좋고,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대웅제약과 뭐 메디톡스와의 뭐 어떤 그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도 이제 더 뭐 좀 투심을 악화시킬 만한 여력도 이제는 좀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대웅을 보면은 얘가 상당히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,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 후에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고요. 요 포인트에서 잘
지켜주고 다시 파동을 만들어 갔죠.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돌파를 시켜놨던 전고점 구간까지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좀 매력적으로 볼만한 자리이긴 한데 재료가 이제 니클로사마이드인데 뭔가 좀 시장에서 핫한 치료제 재료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또 고민은 됩니다. 거기다가 2파, 3파, 3파동까지 다 나온 개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한 봉 정도, 캔들 하나 정도 더 돌아나가는 모습이 나오면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진단키트 테마는 지금 우리들 제약이 대장으로 완전히 올라서 버리는 모습인데, 사실 이 종목은 어떤 뭐 이제 매출과의 상관관계로서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그냥 테마적인 느낌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트레이딩의 관점 영역으로서 좀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, 지금 이제 뭐 어떤 뭐 3, 4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공부나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좀 매매가 되어져야 되는 종목은 시젠 같은 종목들이 되겠죠. 사실 완전히 투심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이제 퍼지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안에서도 뭐 이제 뭐 그 매출에 대한 큰 기대감이 사실 없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뭐 이제 반등 후에 그냥 조금 죽는 모양새가 좀 많죠. 그래서 수젠텍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뭐 대장 역할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진단키트주들은 이제는 우리들 제약을 테마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과 시젠 이 안에서 20만원과 한 제 관점에서는 한 요정도 박스권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목 정도만 관심을 갖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주들도 완전히 그 대장인 웰크롬만 시세를 좀 잘 내면서 가고 있고, 뭐 2등주 3등주들은 힘이 너무 없죠. 교육주도 마찬가지고, 뭐 개인적으로 마스크도 그렇고 뭐 손세정제 쪽도 그렇고요. 저는 이번이 뭔가 좀 혹시 어떤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마지막 파동의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해요.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방역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긴장이 풀려진 상태에서 어떤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다시 이제 확산세가 좀 늘어나게 되면 또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까? 지금 혹은 3월 초에 그때보다 더 두려운 공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조성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번이 좀 마지막 어떤 파동일 확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,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뭐 이제 오랫동안 물려 계셨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번 상승 때 이 상승이 뭐 얼마까지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번 파동 안에서 한번 좀 잘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화장품 관련주가 있었고요. 이제 같이 엔터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, 이제 중국의 이제 양쯔츠가 21일날 방한을 해서 시진핑 주석의 이제 뭐 방한 여부를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요 부분은 21일날 이제 와서 뭐 이야기를 하고 시진핑 주석의 뭐 방한 날짜가 뭐 잡혀질지 그냥 어느 정도 조율만 하고 돌아갈지에 따라서 또 재료가 되느냐 아니면 또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, 사실은 뭐 이 뉴스도 어제 엊그제부터 계속 나왔던 뉴스인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
급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던 거죠.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시장이 좀 살아나니까 좀 재료로서 시장에 불을 지폈고요. 화장품 뭐 엔터 관련주들은 일단은 충분히 기한이 좀 남아있죠. 내일 모레까지 남아있고 또 뭐 이제 방안을 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이제 추가적인 뭐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21일 이제 양체츠가 방한을 해서 뭐 이제 시진핑 주석과 방안을 뭐 이제 조율을 하는데 날짜가 안 잡히게 된다면 그거는 또 실망 매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. 또 반대로 날짜가 잡혀도 어떤 그 재료가 소멸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1일 전까지 만약에 좀 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가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. 사실은 이제 뭐 중국과의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고 뭐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뭐 해제시키던 비공식적으로 풀리던 간에 어찌됐건 그 수혜는 뭐 사실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화장품보다는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화장품보다는 엔터, 뭐 게임, 콘텐츠 쪽이 훨씬 더 당장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.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좀 더 가격적으로는 이제 급등을 하는 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한한령 해제나 중국과의 어떤 뭐 관계 개선의 문제가 아니죠.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. 왜냐면은 뭐 그렇게 해서 뭐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다시 뭐 여행도 오고 뭐 그렇게 된다는 기대감인 건데 이제 중국이 뭐 한한령 풀어주고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화장품보다는 뭐 실질적인 어떤 당장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엔터, 뭐 게임, 콘텐츠 쪽이 아닌가 사실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가 움직이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테마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보여지고 엔터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뭐 이제 실적에 대한 뭐 개선 기대감으로 좀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시장을 정말 핫하게 주도했던 2차 전지가 이제 외국계의 어떤 그 리포트 하나에 이렇게 참 무너지나 싶기도 하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조정의 빌미를 삼아서 또 조정을 거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반등을 이어가는 어떤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서 한국의 2차 전지주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게 리포트를 낸 것도 있었고 지금 이제 테슬라의 9월 22일이었던가요? 이제 배터리 데이 때 뭔가 좀 뭐 혁신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중국의 칼티가 아니라 CATL이죠. 저도 그렇고 제 이제 주변 동료분들도 그렇고 다 칼티라고 누가 이제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전염돼 버렸습니다. 아무튼 이제 이 업체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 가지고 뭐 한국 뭐 이제 K 배터리 쪽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. 요 두 가지 이제 조정 요인인데 뭐 저는 뭐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나서 시장이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2차 전지는 다시 그 주도 섹터로서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. 지금 뭐 2차 전지의 조정 구간은 시장이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제로만 본다면 뭐 충분히 뭐 매수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